이완구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잇따른 거짓 해명에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사퇴 압박을 제기한 결과로 보입니다.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파행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증인 채택 협상은 오늘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노총도 연대투쟁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년 만에 양대 노조의 연대투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밤 사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MB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은 자연스레 묻히고 있습니다. 기간까지 연장한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이번에도 핵심 인물들을 청문회에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오늘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끝내 사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개인적인 이유와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 때문에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짚어보면 지난 10일 발견된 성완종 리스트 이후 이완구 총리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거듭된 말바꾸기와 증거인멸 의혹, 그리고 비타 500박스를 이용한 3천만 원 수뢰 의혹까지 거짓말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터졌습니다. 또 지난 주말엔 가깝지 않다고 말했던 성완종 회장과 1년 동안 217차례나 전화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완구 총리를 향한 외부 압력이 매우 거세졌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어제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나서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완구 총리의 비리 의혹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진 사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 결단을 촉구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밤중에 전격 사퇴를 결정하게 됐고요.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적으로 보입니까? 네, 역시 다가올 선거에서 바로 위기감이 들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완구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은 4.29 보궐선거에서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인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서남 중원에서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서치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소하지만 서울 관악을에서도 민주연합 정태우 후보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앞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후 처음으로 추월한 겁니다. 예, 투표 의향층의 경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거의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오늘 예정대로라면 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 쪽이 주도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어찌 보면 야당으로선 이번에도 여당의 주도권을 뺏긴 셈이 됐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총리 해임 건의안으로 재보선을 치르려던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선수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일단 이완구 총리의 사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은균 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정의당도 성완종 리스트 8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성완종 전 회장 간 전화가 오간 것은 40여 차례이고 이병기 비서실장과는 140여 차례나 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친북하는 이병기 실장과 처음에는 일말의 근거도 없다더니 착각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꾼 김기춘 실장이 이번에는 무엇라 변명을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네, 여당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전반에 걸쳐서 비리 여부를 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더군요. 네, 이 때문에 오늘도 여당의 성완종 리스트 물타기가 계속됐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 나섰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의 성완종 이외 사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문재인 대표의 지록 이마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사안이 가진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두 차례에 걸친 성완종 전 의원의 사면이 법무부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강요로 이루어진 일인지를 규명하고 네,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 전반에 걸친 문제며 그 시작이 참여정부의 두 차례 사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야당은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일축했는데요. 진성준 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성완종 회장의 사면은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 선거 직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됐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성완종 씨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성완종 씨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처 대통령이 결재하기도 전에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이 의결되자마자 그 안이 의결되자마자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성완종 씨를 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완종 씨를 대통령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사면 복권을 요청했던 거고, 네.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받아들여서 사면 복권을 단행해 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로 된. 사실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전 정권에 대한 그 자원외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이었는데 증인 채택 요구를 계속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시절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을 직접 보러 간 건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놀러 왔으니 잘 놀다 가야 하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당에선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는데요.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4대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다 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은 움직이지 말란 말이냐,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여야가 기간 연장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핵심적인 출석과 관련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네, 해외 자원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출석에 대한 여야의 최종 협상이 오늘 결렬됐습니다. 여야 자원외교 특위 간사가 만나 증인 채택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기존의 입장만 다시 한번 되풀이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국정조사 시일만 연장했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무용지물 국정조사가 된 겁니다. 야당은 시종일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대표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주장해와서 팽팽하게 서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달 초에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내 말을 바꿔 레벨이 다르다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레벨이 다르다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자원외교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MB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그간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한편 이른바 자원외교 핵심 증인 5인방 중 한 명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이완구 총리를 대행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행정부 수장들이 다들 여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명 낙마, 2명 사퇴, 식물총리, 도로총리의 헌정사상 최단명 총리까지 책임 총리제를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순환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이르기까지 행정부가 단 한 번도 안정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순환사를 권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젯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역대 총리 중 가장 단명한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1월 23일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부적절한 언론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월 17일 취임해 4월 21일 사의 표명 시점까지 따지면 이 총리의 재임 기간은 총 63일입니다. 현재까지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허정 전 총리의 임기인 65일보다 이틀 짧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 총리의 공식적인 재임 기간은 허정 전 총리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역대 총리 중 가장 단명한 총리가 된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순환사는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인사는 모두 5명. 이 중 실제 총리가 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은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 6명 중 절반이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습니다. 총리 순환사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 전 소장은 정관 예우, 도덕성 논란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숙한 대처로 식물총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1년 2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총리 후보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사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관예우 논란으로 지명 엿새 만에 사퇴했고 이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역사관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홍원 총리의 바통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이완구 총리가 넘겨받았습니다. 가까스로 국회 인준에 성공한 이 총리는 취임 후 부패 척결을 선언하는 등 이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금품 로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여야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기록만 남기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던 책임 총리 구현은커녕 또다시 인사참사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1997년 양대 노총이 연대했던 노동법 개정 투쟁, 이른바 노개투가 18년 만에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총파업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 대다수가 평범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입니다. 뉴스K는 이들이 왜 총파업에 동참하게 됐는지, 파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3일간의 특별기획 첫날인 오늘은 연세대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성지훈 기자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합니다. 원청인 연세대, 용역업체 등과 벌인 18차례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쟁의조정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학교 곳곳에선 연세대분의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안이 적힌 조끼를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23일, 24일 이제 이틀에 거쳐서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요. 집단 교섭하면서 이제 임금이 이제 뭐 조정에도 이제 결렬이 되고 해서 지금 쟁의 기간 중이거든요. 타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동결을 그냥 주장하고 있고. 같은 서경지부 소속 대학 중 오늘 먼저 파업에 들어간 한예종과 카이스트, 덕성여대를 비롯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24일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서경지부 소속 모든 부대가 총파업에 합류합니다. 파업에 동참하는 연세대분회의 조합원은 350명, 서경지부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1,100여 명입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의 많은 수는 정년을 앞둔 고령의 노동자들입니다. 평생 노조활동이나 파업 같은 단어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지만 이들에게도 이번 총파업은 자신의 일입니다. 23일 시작하는 연세대분회의 파업은 원청인 연세대를 겨냥하지만 이들은 대정부 투쟁을 기조로 삼은 민주노총 총파업의 구호들이 곧 자신의 삶에 맞닿아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시장 구조 개선안에 따라 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싫어한 거는 이제 고용 보장이에요. 그 간접 고용으로 살면서 뭐 2년만큼 이제 뭐 교체가 되잖아요. 용역업체가.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뭐 법으로 보호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달라. 이제 이게 제일 절실한 거죠.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최저임금 10,000원도 연세대분의 노동자들의 삶과 직접 관련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130만 원대의 저임금을 받는 연세대분의 노동자들은 시급 10,000원, 생활임금 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뭐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한데 여전히 130만 원대의 저임금이거든요. 청소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1만 원 쟁취라는 구호도 저희 조합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또 구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노총 총파업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라는 공세를 받는 데다 원하청 업체에서 파업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도 있지만 연세대분회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94%를 넘는 높은 찬성률을 이끌어냈습니다. 김경순 부회장은 2008년 노조 설립 이후 투쟁의 성과로 조금씩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뤄온 경험이 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이제 일들을 생각하면은 민주노총 파업에 저희들이 참가를 꼭 해요. 함께 이제 그 집회장에 가는 일이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서 이제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민주노총에 속해 있으니까는 민주노총 총파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는 걸로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인식이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몇몇.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이라는 건, 즉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경계심이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고 어떤 그 반응을 보였냐면 사진 찍는 그 모습이 이렇게 총을 갖다 대는 모습처럼 보였던가 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워카를 싣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었어요. Turistas, sí. 괜히 새스랑 가지러 갔더니 뒤란에서는 수세가 쉬엄차는 나무에 흰 매화꽃 몇 송이 피었습니다. 벌레가 많았던 매화나무는 그렇게 시들고 있습니다. 생기 없는 가지를 다 베고 나면 수형은 형편 없을 테지만
새로 버든 가지가 목숨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잠시 나가서 비닐하우스에 밭골을 만들어 두고 왔습니다. 심을 것 떼놓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일하는 봄 참 좋습니다. 총리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국무총리 사퇴 여론에 함구하고 해외 순방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이 떠나는 뒷모습에는 이러한 해석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완구 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시한부 총리설을 더 뒷받침했죠.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 풍경,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낙마 당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낙마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빗받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떠났고 총리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 또한 지금과 닮은 꼴입니다. 국무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기회를 준다. 이 기회라는 말은 어느새 책임 회피로 읽히고 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로 지목되고 경제부총리 역시 자원외교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방관자가 아닌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기회가 거듭되면 인내는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4월 21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